이 선거 결과가 이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다 서로 자기는 잘못 아니야 이런 약간 이런 느낌적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한동훈계에서 손을 들고 권성동 오늘까지 사퇴해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선거 패배의 책임은 네. 지도부가 같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같이 져야 되는데. 같이 져야죠 원래. 네, 근데 권성동 사퇴해라. 네. 이게 이제 쌍권 지도부가 이제 뭐 원인 제공을 많이 했다라는 취지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쌍권 지도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전에 쌍권 지도부가 뭐 막 이제 갈아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보를 네네. 후보를 그 게임팩 갈아 끼듯이 갈아 끼려다가 실패하고 이러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음. 그 선거 패배는 어쨌든간에 다 같이 져야지. 예. 예. 그 비대위원장 사퇴해야지. 근데 어쨌든 권성동 오늘까지 사퇴해 뭐 이런 분위기고. 네. 그리고 이 친윤 주류는 예. 전당대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간 다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도 되지 않아? 아. 이런 거여서 네. 우리 김용태 괜찮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고. 예. 만약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새 원내대표를 뽑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고 새 원내대표를 뽑고 그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단코 이제 전당대회만은 결단코 전당대회 나기 싫어서 아니 새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비대위원장을 비대위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네. 근데 전당대회 치르면 지금 대선 패배의 어떤 그 물결 속에서 당원 표심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야 이런 대선은 질 것 같아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좀 쏠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안 돼, 질 것 같아라고 음. 주장한 사람이 역시 옳았어 이럴 거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싫은 것일 텐데 근데 이번에 당권을 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당권이?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궐선거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잡혀가거나 그만두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보궐선거 공천권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 공천이 뭐 노다지예요 이제. 예, 국민의힘은 그렇죠. 노다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넘겨줄 수 없다. 주류가 가져야 된다. 예. 또는 그것을 내놔라. 주류가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 예. 이런 구도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판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분쟁 지역화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분쟁 지역화. 예, 계속 예. 계속 지속적인 분쟁 지역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예. 당부나 또는 지역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예. 이런 당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지금의 이제 민주노동당 같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민주노동당 같은 그런 당이야. 예. 네? 그런 당이야. 민주노동당은 어떤 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신민주노동당. 예. 그렇죠. 신민주노동당. 신민주노동당. 그냥 뭐 어느 시절이든 간에 예.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 네.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주나사나 뭐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름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든 뭐 이게 무슨 당이든 무슨 민중 경선을 하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네. 아니 머리 받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다른 수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다른 수가 뭐가 있어요. 네. 우리 강상구님도 예전에 지방선거 또 무슨 선거 열심히 준비하다가 나랑 오목교역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제가요? 한탄을 하더라고요 막. 잠깐만요. 예. 국민을 어. 탓하는. 제가 힘들었나 보네요. 예. 네,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실 거죠? 뭐 어떤 힘들었는지. 한탄의 내용인지 거기 누구 욕하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면 요지를 왜 말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잠깐만. 그게 언제예요?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한탄을 하고.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아무튼 그러는데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 지금? 받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당에서는 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죠. 정권도 이재명 정권이고 그리고 뭐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네. 아까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네. 왠지 생각에 네. 선거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네. 공천을 내가 꼭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될 그럴 이유가 있나? 아. 근데 보통은 잘 알려진 사람이면은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난 어차피 안 알려져 있거든. 그래요. 저 이사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동네에 뭐 내가 그렇게 유명인입니까? 그래. 나 모르지. 그러니까는 이제 갈아탄단 말입니다. 네. 갈아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속출하고 아.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아. 있는 그러한 중대 사안이어가지고 네. 국민의힘은 앞으로 상당 기간 아. 이게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다. 이번 대선 패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이른바 개파들끼리의 갈등도 갈등인데 뭐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이 저변이 허물어질 수 있겠네요. 저변이. 그래서 뭐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나갈 후보가 갑자기 민주당 파란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사례가 음. 문재인 정권 때 속출했습니다. 음. 속출했고 그렇군요. 네, 우리 동네 제가 이제 그때 은평구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난 막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막 나오고 막 이래. 그게 왜 그러냐? 네. 없어진 거지. 없어져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순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네. 신인들이 막 발굴이 막 갑자기 돼요. 이상한 물갈이야. 이상한 물갈이. 네, 그래서 공보물 이런 게 네. 누가 봐도 이건 싸게 한 건데 싶은 그런 공보물이 막 나오고 예. 이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네, 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런 이제 산출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리고 그런 저도 일들이 기억나는데 예전에 예. 그 즈음에 저는 서울 구로인데 우리 동네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기초 의원 중에 괜찮은 분 한 분 계셨어요. 예. 저 사람은 국민의힘 그때 뭐 당 이름이 달랐죠.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은 그쪽 당인데 사람 괜찮네 이런 사람 있었거든요. 얼마 후에 파란 옷 입고 다녀. 그 사람은 재선이었어. 동네에서 좀 유명했어. 근데 네. 파란 옷 입고 다녀. 아 저런 거구나. 이런 어떤 지각 변동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18년, 22년 지방선거가 각각 한쪽에 완전 원사이드하게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물론 대통령 대선일 때 딸리는 부대 인사와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만 이 인사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개국공신도 2등급이어도 막 3년 후에 자리받고 이런 일이 많아요. 아, 제일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건 언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일자리가 제일 많으니까. 일자리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0대 50 뭐 이 정도로 기초단체장을 가져갔답니다. 네. 민주당이 150, 국힘. 근데 그 지난번 선거 때는 한 145, 60 이 정도로 145가 국민의힘 바뀐 거예요. 그럼 기초자치단체장만 한 100개는 바뀐 거예요. 네. 그럼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마찬가지 바뀌죠. 그렇죠. 광역단체장도 14대 2인가 하다가 12대 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명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또 딸린 그게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정권 초기의 선거는 대패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물론 이제 실정을 하거나 다른 이슈가 생기면 또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평가를. 근데 친한계는 예. 차라리 39가 나오면 음. 이 윤을 제대로 정리 못한 그렇죠. 이 구가 문제였다라고 해서 기세가 등등할 텐데 그러니까 41이 되니까 기세가 등등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졌어. 어정쩡해진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또 절묘한 숫자를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국민의힘에 주셨다. 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이게 양자 구도였어도 당연히 그냥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네.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열받거든요. 이걸 봤죠.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자중질환으로 별 쓸데없는 짓을 다 해가지고 이 대선을 말아먹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이 보수의 놀라운 집단지성이 발휘된 점이 한덕수 후보는 아니야라고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아닙니까? 당원들이 정리했을 때. 당원들이 찬반 투표로 정리를 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은 김문수로 후보 결정될 때 끝났다.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대선 후보였으면 중원으로 좀 더 갈 수도 있었고 중원으로. 과거에 부박당하지 않고 미래로 가서 미래 경쟁을 할 수 있었고 네.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훨씬 쉬웠을 텐데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된 순간 이거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명분이 없겠구나. 그럼 끝났네. 완전히 약간 있었던 그것 자체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은 뭐든 좋으니까 쟤네를 이기라고 아니면 적게 지라고 이걸 외치고 있을 텐데 네. 현실은
둘이서 그냥 각자 싸우겠죠. 윤계 대 한계가. 근데 한계는 친한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의석이 몇 개 없어. 잠깐만요.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됩니다. 요거 방금 라임 한 겁니까? 예, 그렇죠. 친한계는 한계가 있다. 친한계 한계. 자, 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석이 아쉬운데 그런 라임 하지 마라. 뭐 이런 종류의 거를 좀 써주시면 한석이 아쉬운데 우리 방송의 김상욱도 수준이 올라갈 것 갔잖아요.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차라리 그 개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 엄청 잘할 거다. 예. 근데 뭐 시운을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거듭 얘기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잘못했고 계엄 잘못했고 탄핵이 맞았고라고 하는 상식의 출발선은 있어야 국정을 같이 논의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이 그 100석 이상의 정당이 그 정도의 입장까지는 와줘야 예.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 사회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윤 대 한이 붙으면 한쪽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는 게 낫다 싶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예. 근데 현실은 현실은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답이 없다 지금. 답이 없다. 그냥 다음 선거까지 더 지고 그 다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보여져요. 다음 선거까지 더 맞아진 다음에 네. 생각할 것이다. 우기기에는 지금 뭐 도가 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0% 아래를 받았으면은 네. 한동훈 씨가 그랬겠죠. 이렇게 크게 진 것은 니들이 큰 삽질을 해서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고 네. 지금 이제 40% 이상 얻었으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니네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내가 만들어줬는데 니들이 삽질한 것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길 수 있었던 선거 망친 주범 누구냐? 당신들 아니냐. 원래 30%인데 내가 유세해가지고 40%로 올라간 거야. 바로 뭐 듣고 있는. 이러겠죠 이제. 네. 근데 친윤계에서는 준석이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겠죠. 또 그 얘기 하죠. 다 할 얘기는 있어요. 친유는 또 그런 이런저런 얘기. 왜 한동훈은 왜 집에서 기타나 치고 과자나 먹고 고양이 밥이나 줬는가? 네. 그리고 왜 그러고 있다가 나와주세요 한 끝에 나와가지고는 왜 첫날은 김문수 이름 석자 얘기도 안 했는가? 왜 그리고 이 김문수 이름 석자 들어간 옷은 왜 안 입었는가? 그리고 그거는 왜 당이 그 옷을 줬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왜 유세차에는 마지막에야 올라오지도 않고 확성기도 안 쓰고 손으로 우리 자랑합시다 이거나 진배 없는 그런 선거운동이나 했는가? 그래가지고 목 다시고. 당권이나 찾고 다닌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입씨름하고 그러겠죠. 한심한 네. 싸움을 이렇게 하겠죠. 자, 지금 사실은 네.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 김민하 총통이 이제 쓴 책이 이제 저쪽이 싫어서 찍는 민주주의라는 이제 명절 제목이 아주 쓰셨는데, 명작이에요. 명작. 명절 쓰셨는데 사실은 네. 책은 제목이 다거든. 안 읽어봤죠. 책은 제목이 다예요. 그래서 안 읽었죠. 네. 제목만. 제목을 읽어봤죠. 근데 이제 저는 저쪽이 못해서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몇 번의 선거가 늘 네네. 양당이 그러니까 자력으로 뭔가 이거를 딱 의제를 제기해서 네. 이 선거판을 엎고 이거는 노무현 행정수도 이후에 좀처럼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처럼 없어요. 네. 그냥 저쪽이 못해서 네. 갑자기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왜 이겼습니까? 갑자기 그 새천년 민주당이랑 그 당시 보수정당이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탄핵 소추해서 이긴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쪽이 못해서 이번에 왜 갑자기 3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까? 윤석열이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갈수록 세대적인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리한데 그 상황에서 여태까지 계속 기다린 건 뭐냐면 저쪽이 못하길 기다리는 거지 자기가 혁신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 혁신하는 흉내를 낸 건 박근혜 대통령 12년 대선 그때 이제 막 약간 경제민주화 어쨌든 그거 했을 때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 신용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그 저기 뭐지 유승민 대표가 중부당 중복지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중도 노선으로 갈 수 있었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고 그 뒤에는 거의 그냥 다 패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리고 계속 후보들도 그게 한덕수가 됐든 뭐 자유통일당 출신 김문수가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다당의 정치인을 지금 키워내는 구조를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LH 사태나 여러 가지 이 속에서 이제 약간 저쪽이 못해서 어설프게 정계 복귀에 성공한 네. 상황인 거고 사실 지금 혁신의 동력과 방법론을 잊은 지가 되게 오래됐다. 아. 사실 넓게 보면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네. 저쪽이 못하면 대마불사기 때문에 이쪽 대마가 먹는 예. 그 판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악무안이 좀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네, 들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